자, 일단 오늘은 지수화 로그랑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론 수업을 가볍게 할 거예요. 지금까지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 자, 이제 우리는 A의 n제곱근이라는 개념을 실수 범위에서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요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 개수가 이렇게 나뉘는 거, 그치? 양수의 짝제곱근 2개, 그 다음에 홀제곱근 하나, 0은 짝제곱근이나 홀제곱근이 모두 0, 그 다음에 음수는 짝제곱근이 없고 홀제곱근이 하나지. 외우기 편한 방법은 홀제곱근들은 다 한 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괜찮죠. 혹시 이런 문제 기억나니? 이런 문제 기억나요? 봐봐.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하고 요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중요한 거잖아. 얘가 언제 음수인지를 먼저 보는 거야. 요 2차 부등식 풀어내면 n이 2보다 작고 또는 n이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n 값이 1, 6, 7, 8, 9, 10일 때하고 그 다음에 n이 2랑 5일 때하고 안 써도 돼. 그 다음에 n이 3이랑 4일 때하고 이제 문제를 나눠서 푸는데 F1은 음수의 1제곱근이란 말이야. 그래서 보통 n을 2 이상으로 주지. 그럼 봐봐. F6은 뭐니? 음수의 잘못 풀었다. 이렇게 n이 3이랑 4일 때 얘가 음수잖아? 그럼 F3은 뭐냐면 얘나야 음수의 세제곱근 구하는 거야. 몇 개야? 한 개지, 그지? F4는 뭐냐면 음수의 4제곱근 구하는 거야. 몇 개야? 0개죠, 그죠? 그 다음에 F6이나 F8이나 F10은 여기에 6, 8, 10을 넣었을 때 양수고 양수의 6제곱근, 8제곱근, 10제곱근을 구하는 거니까 이고 F7이랑 F9는 사실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게 7제곱근이나 9제곱근을 찾으면 1. 이런 문제 기억나지?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배우는데 애초에 이런 개념이 있어야 돼. 2의 제곱이 뭐야? (2의) 제곱이 뭐예요? (4죠) 제곱근 하면 거꾸로 가는 거지.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 뭐야?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 그러면 8에 세제곱하면 뭐야? 512거든? 그럼 8의 세제곱 근 하면 뭐야? 2가 되는 거고 음수는 없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7의 세제곱 근은 뭐야?
모르니까 기호로 이렇게 쓰죠. 맞아? 그리고 얘를 지수로도 바꿀 수 있었다. 그래서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먼저 배운 다음에 지수로 확장시키긴 하지만 이 성질들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얘부터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수업을 할 거고, 지수를 유리수로 바꾸려면 밑이 이렇게 양수여야 돼요. 밑에 있지만 이 옆에 하나 써주고, 요걸 알고 계시면 여기는 6번 성질을 이해하기가 편하죠. 여기 PP 약분되는 거. 그 다음 하나만 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하면 마이너스 2잖아. 근데 만약에 근호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거든? 그치? 그래서 세제곱근이라는 모자를 계산할 때 있잖아. 안쪽에 있는 숫자 3개가 한 팀이 돼서 근호 밖으로 나올 때 한 개로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돼. 괜찮지? 어쨌든 얘는 자체적으로 마이너스 2라는 음수인 거지, 루트 안에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없더라도. 그지? 그럼 마이너스 7의 세제곱근은 뭐야? 유리수로는 표현이 안 돼서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얘는 루트 앞에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없더라도 자기 자체적으로 음수인 거고, 얘는 절대값은 세제곱근 7이랑 같을 건데 부호만 반대일 거니까 이 세제곱근 안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 있고 이 마이너스는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이런 연산 방법도 좀 알고 있어야 돼서, 자, 쓰세요. 은근 헷갈리는 두 문장. 썼으면 이제 하나만 추가하자. 이 6번 밑에 7번. 사실 이제 매번 적어줬던 거라 뭐 적을 줄도 알지. 이성질 쓸 거거든. n 제곱근 a의 n승. 기억나죠? n이 짝수일 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 루트 a제곱의 성질이랑 똑같이 절대값 a가 되고, 얘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무조건 양수로 꺼내야 되고, n이 홀수면 예를 들어 3, 3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2 들어가 있거나 그런 식이면 마이너스 2는 그대로 마이너스 2로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양수는 양수로 꺼내고 음수는 음수로 꺼내면 돼. 자, 이걸 왜 애들이 좀 실수를 하냐면, 뭐 이런 문제가 나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6번 성질을 배웠다 이거야. 약분하는 거. 그래서 애들이 이걸 이렇게 문제를 풀어요. 오케이? 두 문장 중에 하나는 틀리고 하나는 맞았거든? 위에 게 맞는 거야? 아래 게 맞는 거야? 아래 게 맞는 거야? 위에 건 왜 틀린 거야? 잘 봐봐. 이 성질을 쓰려면 이렇게 A랑 B가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어. 음수일 때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 왜 안 되냐? 얘네가 약분이 되는 원리가 뭐냐면, 이 모자를 4분의 1승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거든? (3분의 1승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거든? 근데 밑이 음수일 땐 이 작업을 하면 안 돼. 그럼 이걸 풀어낼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거듭제곱분 자체로 연산을 해서 풀어내야 되거든? 봐봐. 먼저 안쪽에 4제곱을 해서 부호를 봐야 돼. 이게 16이잖아. 꺼낼 때 이렇게 바꿔서 꺼내야 된다고.
근데 얘는 먼저 안쪽이 먼저 계산되는 게 많거든. 거듭적으로 먼저 계산해 봐야 돼. 이게 마이너스 8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맞잖아. 그래서 요거 이제 마이너스 2로 꺼내도 돼. 뭐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얘가 홀수일 때는 그냥 꺼내고 얘가 짝수일 때는 음수는 부호를 바꿔서 꺼내야 된다. 이렇게. 됐죠?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지수의 확장. 우리 어릴 때 배웠던 지수 법칙 중에 이런 지수 법칙이 하나 있어. 얘를 am승 마이너스 an승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이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있는 게 더 크면 이게 뺄셈했을 때 지수가 이렇게 음수가 나와. 근데 실제로 연산하면 곱셈으로 바꿔 연산을 하니까 밑에 이렇게 세 개가 남거든. 그래서 이게 이거면 이제 저 공식에 오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생긴 게 2번이죠. 그쵸? 별표 치시고 이렇게도 필기합시다. 자, a의 마이너스 n승은 지수를 바꿨을 때 밑이 어떻게 된다? 역수가 된다. 제가 이렇게 가르쳤죠. 이걸 풀어내면 a n승분의 1이야. 자, 이렇게만 외워놓으면 애들이 이런 계산을 하더라고. 3분의 4에 마이너스 2승 하라 라고 했는데 3분의 4 제곱분의 1 뭐 이런 짓들을 해. 근데 애초에 원리 자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면 지수의 부호가 바뀌면 뭐라고요? 밑이 역수가 돼요. 자, 이런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연산에서 훨씬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9분의 16으로 바꿔서 번분수 처리를 해야 되니까 힘들 거야. 알겠어요? 요렇게도 좀 알고 있자. 밑이 복잡할 땐 얘가 훨씬 유리해요. 알겠죠? 완전 똑같으면 이게 연산 결과는 1이잖아. 근데 지수 법칙 2번의 위배가 안 되려면은 이 5 빼기 5에서 0승이 1 되면 되거든. 그치? 그래서 이건 아시니까 체크만 하시면 되겠고. 이 밑에 것도 그냥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3번이랑 4번은 이렇게까지 써놓자. 다시 묶는 게 더 중요하고 얘는 이제 m이랑 n이랑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무슨 뜻이었냐면 세제곱해서 7 되는 숫자를 모르니까 정의해 놓은 거 아니야? 그럼 실제로 얘는 세제곱하면 뭐가 돼야 돼? 7이 돼야 되거든? 그럼 우리가 이 지수법칙 3번을 좀 적용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요거를 뭔가로 바꿔가지고 1승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모자를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3분의 1승이라고 쓰기로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되기 시작하는 개념이 되는 거지. 요 밑에. 대신 여기서는 지수가 유리수가 되는 것도 되는 건데 1번에 별표치고 지수를 유리수로 바꾸면서부터 제한 조건이 생기는데, 자, 이거 지수가 정수일 때까지는 밑이 음수여도 연산되거든. 근데 지수를 유리수로 바꾸고 싶으면 밑이 양수일 때만 유리수로 바꿀 수 있어요.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왜냐면 이제 지수가 유리수가 되면서부터 뭔가 이제 밑이 음수가 들어가 버리면 이런 게 허수가 돼 버리거든. 우리가 수학 1부터는 허수는 이제 다루지 않으니까. 알겠지? 네, 밑에는 그냥 보시면 되고. 그래서 좀 정리하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지수가 자연수였는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지수가 정수가 되고 지수가 유리수가 되고 지수가
실수가 되는데요.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밑이 0만 아니면 돼. 지수가 정수일 때도 밑이 0만 아니면 되는데, 지수가 유리수, 즉 분수로 되는 순간부터 밑은 양수여야 돼요. 이렇게. 됐지? 여기 이제 밑 조건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로그 성질은 안 할 건데, 여러분들 자주 헷갈려하는 공식 2개만 체크하고 갑시다. 로그 밑변환 공식에서 요거 역수 취하는 거랑, 그 다음에 요거 지수에 로그 올라가 있으면 하는 거 하나밖에 없지. 밑이랑 지수의 진수 자리 바꾸는 거 필기를 이렇게 해놔. 그 다음 내가 2번 옆에는 뭐라고 할 것 같아? 예제 하나 쓰세요.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4의 5 곱하기 로그 5의 8. 이런 거 연산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 3, 3 약분하고 5, 5 약분해서 남은 밑과 진수로 새로운 로그를 만들어도 된다 그랬지. 이렇게. 이 원리는 아시죠? 밑변환 공식. 로그 2분의 로그 3이고, 얘는 로그 5분의 로그 8, 3분의 8이고, 5고, 얘는 로그 5분의 로그 8인데, 이제 이런 애들이 다 지워지고, 로그 2에 로그 8만 남아서, 마지막에 다시 밑과 진수로 변하는 거죠. 근데 이 과정까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어차피 머릿속으로 연산하는 거니까. 됐지? 이거 자주 나오지. 우리 7, 8번 모음 같은 거 풀다 보면 90번 모음도 마찬가지고. 넘기세요. 자, 5쪽 지수함수의 뜻과 그래프. 내가 뭐 할 것 같아? 좀 지겨울 수 있지만 계속 써. 얘네들은 이제 밑이 1보다 클 때랑 밑이 1보다 작을 때 기준으로 그래프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을 잘 표현을 해놨는데, 우리는 밑이 1보다 큰 걸 가정하고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4개로 공부했죠. 밑은 1보다 큰 걸로 고정시켜 놓고, 자, 이렇게 4개 알고 있자. 1 기준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게 뭐야? AX. 그다음 내려가는 건 뭐예요? Y축 대칭 이동된 거니까 Y는 A의 마이너스 X인데, 여기 이제 A분의 1의 X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2X승이고 얘가 2분의 1의 X승. 기억날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를 달아서 마이너스를 오른쪽으로 넘겨놓은, 즉 식 전체의 부호가 바뀌어있는 이런 형태. 그래서 여러분 지수함수 전체의 앞에 마이너스가 달려있으면 그래프의 방향 자체가 뒤집어져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X축에 대해서. 여기다 또 마이너스를 달아서 원래 내려오던 게 접혀있는 이런 형태. 근데 밑이 A분의 1로 표현되어 있고 X가 이렇게 계수가 양수로 표현되어 있을 때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래프 개형을 4개를 잡고 있기로 했지? 맞지? 지수함수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얘네들이 정보를 좀 감춰놨어도, 뭐 이런 식으로 정보를 좀 감춰놔도 있잖아. 내가 니네들은 이제 이 정도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아,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해나 돼? 요거 보고 이렇게 그릴 줄 알아야 돼. 점근선 B. 됐죠?
다음에 밑에 이제 지수함수의 활용 괜찮고 로그 함수의 뜻과 그래프 여기도 4개 그리자. 얘는 0,01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간 곳이 대표 정점이고 밑이 1보다 클 때 y는 로그 ax 그래프의 개형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서 식 전체에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이 친구가 x축 대칭 이동이 돼. 근데 이 마이너스는 보통 진수에는 넣지 않고요. 밑에다 넣어서 얘를 로그 a분의 1의 x다라고 써놓기도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기초 개형 잡을 때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를 이렇게 올라가도록, 그 다음 밑이 1보다 작은 로그 함수를 이렇게 내려가도록 배우셨죠. 그죠? 여기서 개형 하나씩 더. 요 x에 마이너스 달린 애들. 근데 식 전체에 달려있는 음수는 진수에 넣어서 밑이 1보다 작은 진수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다. 자기가 y는 로그 2분의 1의 x가 있고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가 있을 때 선생님 저는 이런 게 더 그리기가 편해요. 나는 기본 개형 자체를 이렇게 잡아놨어야 하시는 분들은 이 마이너스를 밑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다. 알겠어? 마이너스 밑에 들어가면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대신 이런 건 안 돼. 봐봐. 앞에도 마이너스가 있는데 밑도 1보다 작아. 그럼 이런 애들은 당연히 유도리 있게 마이너스를 안에 넣어서 밑이 1보다 큰 함수로 해석을 해야 그리기가 편하겠죠. 그쵸? 이거 이제 유도리 있게 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살짝만 연습해 볼게. 일단은 평행이동 양이 보여야 돼. 너희가 뭔가 2차 함수의 꼭지점 찾듯이 유리함수의 대칭점 찾듯이 몇 컴마 몇을 읽고 싶어야 돼요? 3,2를 읽고 싶어야 되지, 그지? 그럼 3,2가 뭔데? 우리가 배운 개형에서는 이런 원점 역할을 하는 것이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3칸 2칸 당겨진 거니까. 그럼 얘를 어떤 새로운 x축과 y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그래프를 그려주는 건데, 평행이동 되기 전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로그 2ax 그래프인데 식 보호도 바뀌어 있고 x의 보호도 바뀌어 있으니까 얘가 원점 대칭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방향이 돼야 된다고. 오케이? 그럼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한 칸 떨어진 점에 대표 정점을 찍을 줄 아셔야 되고, 근데 이게 점근선이고 이런 식으로 올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뭐 이게 x절편이나 y절편 정보가 필요하면 그거는 찾아보시면 되고. 됐어요? 이해되고 있죠? 오케이. 잘 그리잖아. 나머지는 방정식과 부등식. 문제 유형으로 봐야 되는 거지. 끝이야. 이제 문제만 풀면 돼요. 알겠죠? 갑시다. 기가 막히지 않니? 3번 봐봐. 2번 봐봐. 나오잖아, 이런 게. 여러분 1번 같은 거 계산하실 수 있을 거라서 3번 시켜볼게요. 3번 해보세요.
자, A의 n제곱근을 물어보면 뭐가 중요하다고?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한 거고 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가 중요한 거야. 근데 얘의 n제곱근 물어봤으니까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한 거라서 일단 언제 음수가 되는지를 조사를 해요. n-2, n-5니까 소름 돋네. n이 2보다 크고 5보다 작을 때 음수인 거지. 그럼 문제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푸는 거예요. 되죠? 갑시다. 자, n이 2보다 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건 필요가 없겠네. 자, 그럼 여기서 n값은 3, 4. 그 다음에 여기서 n값 2, 5. 여기서 n값은 뭐 6, 7, 8, 9, 10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F2부터 F20까지 구할 거야. 자, F2는 여기서 구해야겠죠? 근데 F2랑 F5는 있잖아. 이걸 0으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야. 0의 몇 제곱근을 구하는 거니까 한 개밖에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는 1이고요. F3은 또 F4는 일단 3을 넣었을 때 얘가 음수가 돼버려. 그 음수의 세제곱근 물어보니까 한 개가 맞거든? 근데 4를 넣으면 얘가 양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음수가 돼. 이때 이 식의 값이 음수였잖아, 그지? 그럼 음수의 4제곱근을 물어보는 거라서 0개예요. 됐죠? 근데 F6이나 F8이나 F10 같은 애들은 일단 6, 8, 10 같은 걸 여기에 넣었을 때 얘는 양수가 되고 양수의 6제곱근이나 8제곱근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다 2개. 그 다음 F7이나 F9 같은 홀제곱근을 물어보면 무조건 하나. 됐지? 끝났어요. F2는 0, F3은 1, F4도 0, F5는 1. 자, 여기서부터 세야 되거든? 6부터 20까지 짝수 개수 몇 개야? 이렇게 세는 거야. 6은 2 곱하기 3이고 2는 20은 2 곱하기 10이니까 3부터 10까지 자연수 몇 개인지 찾으면 돼. 7개 아니지? 8개지, 그지? 2가 8개. 그 다음에 7은 2 곱하기 3 플러스 1, 19는 2 곱하기 9 플러스 1, 그럼 3부터 9까지 자연수의 개수를 세면 돼. 6개 아니지? 7개지? 그래서 1이 7개. 계산하시면 16 더하기 7, 23에다가 24, 25. 16 더하기 7, 23에다가 24, 25. 뭐냐? 7, 8, 9, 7, 9, 11. F2가 1이구나. F2, F3, 23에다가 3, 1번. 됐어요? 실제로 진짜 자주 나오는 유형이야. 뭐 1번 같은 거는 1번에 나오지만 매 시험마다 1번에 나오는 거지. 됐어, 얘들아? 위에 거 1, 2번 풀어오는 거야. 오케이. 자, 넘겨서 유형 2번부터 쉬고 와서 합시다. 20분까지 쉬세요. 자, 2의 A승 더하기 2의 B승을 줬고 2의 A 플러스 B승을 줬고 6, 그 다음에 2의 A 마이너스 B승 구하는 거거든. 얘들아,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서 2의 A승 곱하기 2의 B승으로 보이셔야 되거든. 굳이 치환도 필요 없어. 얘는요, 2의 A승 나누기 2의 B승이라고 보여야 되거든. 그럼 봐봐. 더해서 5가 되는 거고 곱해서 6이 되는 거지. 더해서 5 되고 곱해서 6 되는 숫자 뭐 있니? 그래. 그래서 얘가 2고 전체적으로 얘가 3이야. 얘가 2고 얘가 3이야. 얘 답 4번인데 약간만 발전시켜 볼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래?
더해서 4 곱해서 1. 모르지. 암산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 잘 봐. 정석은 이거거든. 치환을 좀 해. 너네 이런 기초 스킬들은 또 잘 배우셔야 돼. 그러면 너네는 더해서 4가 되고 곱해서 1이 되는 숫자가 궁금한 거잖아. A랑 B를 2차 방정식의 두 근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에요. 두 근의 합이 4, 두 근의 곱이 1인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A랑 B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X를 구해보면 하나는 2 플러스 루트, 하나는 2 마이너스 루트가 나와요. 그리고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암산이야. 봐봐. 켤레근일 거 아니야. 암산이 안 되면 켤레근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4를 절반해서 일단 A와 B의 유리수 부분을 만들어. 오케이? 그 다음에 둘이 곱해져서 1이 돼야 돼. 근데 둘이 곱하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4 마이너스 어쩌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1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3 되려면 얘가 뭐겠니? 그렇지. 자, 이렇게 암산할 수 있으면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해야 돼. 이렇게 항상 상황이 기분 좋게 나올 리는 없잖아. 어떤 숫자로 나와도 할 수 있다. 연습 한 번만 해보자. A 플러스 B는 6이고 곱해서 2야. A랑 B는 뭘까? 맨 처음 뭐라 그랬지? 6을 절반 해가지고 유리수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줘. 그 다음에 하나는 플러스 루트고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일 텐데. 그렇지. 곱해서 2가 돼야 되니까 9 빼기 7 돼야 되지. 여기 루트치. 알겠어? 정석은 뭐라고? 얘를 두고 놀아는 2차 방정식을 하나 만드는 거야. 알겠어? 배운 적 있어 없어? 있어. 이거 공통수학 아니 저기 너네는 뭐지? 고등수학 1에서 배운 거야. 고등수학 상에서. 근데 기억 안 나죠? 괜찮아요. 떠올리면 돼. 그리고 이제 이론 노트 갖고 다녀. 이제 진짜 갖고 다녀야 돼.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은 모으는 거야. 오케이. 6번. 얘도 진짜 잘 나오죠? 정수, 자연수 만드는 거. 지금 나도 앞부분만 봤지만 올해 책이 잘 나왔어. 자,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자꾸 자연수 힌트를 주지. 그러니까 뭔가 자연수에 대한 부정방정식을 자꾸 해결해야 돼서 여러분들이 자연수의 성질하고 이제 배경 지식들이 좀 필요한 건데 그러려면 수열도 잘해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M 내려올 거니까 그냥 진수를 M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2n 플러스 1 내려올 거니까 그냥 진수를 2n 플러스 1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럼 좌변이 합쳐질 거 아니야. 6 넘겨서 관계식 자체는 간단. 여기까지 되죠? 그럼 이제 얘네들 가지고 잘 조합해서 이제 MN을 구해주면 돼. 그 다음에 M 플러스 N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봐봐. 이건 자연수. 그치? 근데 이 2n 플러스 1은 자연수지만 또 성질이 있어. 뭐게 홀수.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3 이상의 홀수예요. 이거 초항 3 공차 2짜리 등차 수열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2n 플러스 1이 홀수면서 3 이상이어야 되니까 얘네들 가지고 조합을 하는 거야. 그럼 3일 수가 있고 9일 수가 있고 27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그지? 2는 하나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여기서 n은 1, 여기서 n은 4, 여기서 n은 13. 그럼 얘가 3이면 m은 나머지 인수들 다 가지고 있으면 되죠. 8, 9, 7, 12. 이 AN 플러스 1이 3제곱이면 3 두 개 갖고 있으면 8, 3에 24가 M이면 되는 거지. 2N 플러스 1이 3, 3승 27이면 요 M은
8이면 되는 거죠. 더했을 때 n 플러스 n의 최소값은 이렇게 21. 괜찮지? 그리고 복습하시는 거야. 그리고 6번은 풀이가 좀 잘못됐나 봐요. 자, 내일 풀 거니까 6번은 나중에 고칩시다.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일 예나랑 나연이는 한 10시 정도까지 오면 될 것 같아. 10시 반 말고 10시까지 와. 10시 반까지 와. 10시 반까지. 알겠지? 내일만. 예나 올 수 있지? 와야 돼. 알겠지? 이제 매주 토요일에 와야 되니까. 오케이, 끝이고 서윤이 나랑 얘기 좀 잠깐 하고 가고 끝! 수고했습니다.